네, 안녕하십니까. 토크아이티 디지털 마케팅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델의 플래시 솔루션과 데이터 계층화, 그래서 델의 컴포넌트 스토리지를 중심으로 오늘 델코리아의 정영구 부장님 게스트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 근데 여기 이 장표에 예. 이거 뭐 상자라고 했나? 뭐 이렇게 큐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예. 있는 겁니까, 이게? 오늘 주제하고 이거하고. 뭐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의미는 없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컴펠런트라고 하는 스토리지의 내부 아키텍처가 네.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블럭, 소위 네. 말하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용어를 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 단위를 네. 사용을 하는데요. 네네. 실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블럭들을 모아서 페이지로 구성을 하고 그 페이지가 모여서 논리적으로 이제 전체 페이지 풀을 또 구성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네. 어떤 단위, 어떤 큐브와 같은 개념도 또 있어서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표시한 그림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예. 이제 플루이드 디자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플루이드 디자인.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스토리지 얘기를 할 때 네. 플루이드 아키텍처, 뭐 플루이드 기반의 아키텍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유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아키텍처 자체가 어떠한 뭐 고정적인 형태, 고정적인 어떤 타입이 아니라 전체 스토리지의 영역, 데이터 저장 공간을 하나의 가상화 영역, 예를 들면 뭐 하나의 뭐 물을 이제 저장하는 탱크와 같은 영역 그 안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그 뭐 유체와 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네네. 이런 것들을 가상화 기반의 아키텍처로 어떤 저장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컨셉으로 잡은 저희 이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오늘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데이터, 뭐 스토리지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새로 이제 스토리지를 뭔가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뭐 도입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팩터들 무엇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최적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제 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를 이제 구매하시고자 하는 고객분들이 당연히 이제 제한되어 있는 그 버짓을 가지고 이제 구축을 하고 이제 구매 작업을 하실 텐데요. 네. 당연히 가능한 제한 범위 내 버짓을 가지고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는 최적의 용량을 이제 구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일반적인 이제 스피닝 디스크를 활용한 구성이라고 하면 뭐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이 이제 플래시 기반의 스토리 제품들이 시장에 출현을 했지만 시장에는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플래시 기반의 어떤 그 디스크와 또 기존의 이제 스피닝 디스크, 네. 하드 디스크라고 하는 디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 간의 성능적인 요소하고 기가바이트당 가격적인 요소의 적정한 선에서의 최적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싸지만 사실은 요구되는 성능은 만족시킬 수 못하는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성능은 만족시키지만 또 용량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적절한 조합과 최적의 이제 그 구조를 선택을 해서 성능도 만족하고 네. 또 원하는 수준의 용량도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구성이 결국 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데이터 계층화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데 있어서 나중에 아까 뭐지만 자동화된 어떤 메커니즘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 아키텍처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그 높은 성능의 SSD, 하지만 이제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네. 대용량 하드디스크, 하지만 뭐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이것들을 하나의 스토리지 그 안에서 구성을 하고 네. 그 안에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계층화라고 하는 기반의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동을 하면 실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능 목적과 용량 목적 일종의 뭐 하이브리드 형태의 구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네. SSD만 가지고도 뭐 계층화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최적의 스토리지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아까 맨 첫 번째 델의 컴포넌트 스토리지를 중심으로 한다는데 예. 컴포넌트가 스토리지가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길래 그걸 중심으로 오늘 이런 얘기를 쭉 풀어나가시는 겁니까?
컴펠런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화 기반의 아키텍처 하에 자동화된 스토리지 계층화와 유니파이드 컨셉 그리고 볼륨 할당, 이제 프로비저닝에 있어서의 어떤 신볼륨 기반의 신프로비저닝을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뭐 가상화 기반의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뭐 기존의 어떤 방식의 스토리지하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 비슷한 컨셉의 스토리지들이 물론 있지만 가상화 기반의 아키텍처를 갖는 스토리지들이 있지만 저희 컴펠런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자동화된 계층화에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스토리지 그 벤더 회사들에서 이제 출시하고 있는 판매를 하고 있는 스토리지 제품들도 계층화라는 형태의 어떤 디스크 타입에 따른 뭐 이동을 이제 그 컨텐츠의 그 핫한 컨텐츠냐, 뭐 콜드 컨텐츠냐 이런 걸 가지고 디스크 타입별로 계층화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제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지 계층화에 있어서 가장 다양한 형태 그리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네. 계층화를 자동으로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유연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특정 어떤 볼륨이라고 하는 게 네. 어떤 특정한 디스크 타입이나 어떤 레이드 그 안에 이제 귀속되는 게 아니라 전체 디스크 영역을 저희가 개별 이제 데이터 블록들을 모아놓은 페이지라고 페이지로? 하는 단위로 이렇게 쪼개놓고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로 그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 영역을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메타데이터 영역이 있고 그 안에 뭐 이 데이터에 대한 뭐 쓰기 작업이 언제 발생을 했는지 언제 그 액세스가 있었는지 네네네. 뭐 레이드 타입은 뭔지 뭐 이런 것들 디스크 타입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따로 페이지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각각의 개별 페이지에 있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스토리지 계층화를 지원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메타데이터하고 각각 논리적인 구조인 이제 페이지하고 밀결합을 시키고 그 메타데이터를 이 컴포넌트 아키텍처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겠군요. 그죠? 이제 저희가 일정 시간이 돼서 이제 서로 다른 디스크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뭐 티어 1에서 티어 3까지 네. SSD에서 뭐 7200rpm SATA, NSAS 영역까지 네. 이렇게 계층화가 돼 있으면 밑에 티어로 내리는 페이지를 어떤 페이지를 내려야 할지 또는 상위 티어로 올리는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를 올려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해당되는 메타 영역에 들어가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특정 시간대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시간대에 해당 메타 정보를 스캐닝을 해서 네. 그 정보를 취합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시키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사용자가 정해진 어떤 그런 프레임 안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그런 거 이동을 시키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뭐 특정 업무 시간 이후에 해당되는 잡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돌 수 있도록 네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단위 그 페이지 단위 사이즈가 저희가 화면 장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 사이즈가 한 2메가, 디폴트 사이즈가 2메가로 되어 있고요. 네. 또는 뭐 512K, 4메가 이렇게 굉장히 작은 그 최소 크기의 페이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보통 이제 다른 그 스토리지 제품, 다른 벤더의 이제 스토리지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스토리지 계층화를 위해서 이동시키는 단위 그 블록들이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뭐 청크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페이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최대 뭐 2기가 또는 뭐 1기가 이 정도의 이제 크기 단위로 네. 그 해당되는 블록들이 이동을 합니다. 청크들이.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굉장히 적은 단위의 어떤 페이지 사이즈를 가지고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낭비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특별히 이동하는 전체 페이지의 전체 대상 블록에 대한 그 용량 사이즈조차도 최적화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계층 간의 이동 네네. 그리고 낭비되는 영역 없이 티어 3로 내렸다가 다시 또 많은 양의 데이터, 많은 양의 블록들을 티어 3로 내렸다가 또 티어 1으로 올렸다가 이런 불편한 트랜잭션 작업들을 좀 줄이기 위한 최소 사이즈의 어떤 구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메타데이터가 예. 여러 가지 이제 트랜지션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속성들을 보통 이제 갖고 있나요, 메타데이터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타데이터 안에는 그 해당되는 페이지가 어떤 레이드 타입의 페이지인지 또 어떠한 디스크 타입의 페이지인지 네.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 라이트가 돼 있는
그 데이터 블럭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라이트가 되었는지 그리고 리드 잡이 있었으면 언제 그 해당되는 데이터 블럭의 페이지 내의 데이터 블럭이 억세스가 있었는지 네네네. 최근 며칠간 얼마나 많은 빈도의 억세스가 있었는지를 그 메타데이터 정보 안에 담아두게 네네. 됩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2일과 3일을 기준으로 해서 네. 죄송합니다. 최근 12일 동안 그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네.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 미세먼지가 지금 네. 밖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최근 12일 동안에 억세스가 한 번도 있지 않은 그런 페이지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메타데이터 정보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콜드 컨텐츠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장기 보관용 티어로 이제 네. 대용량 디스크 영역으로 저속의 대용량 디스크 영역으로 내리는 거고요. 3일 안에 한 번 이상이라도 억세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위의 티어로 상위 네네. 티어로 이동시키는 오케이.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근데 그런 이제 룰이라든지 룰 같은 거 있잖아요. 룰이나 어떤 로그 데이터를 뭐 집어넣을 건지 같은 것들은 나중에 사용자가 사용자에 따라 가지고 변경시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기본적인 않아요? 예, 그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각 개별 페이지의 그 정보 저장 메타데이터 정보에 들어가는 그 요소들은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저희가 기본적인 폴리시 지금 말씀드린 뭐 12일 기준, 3일 네. 기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캐닝을 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페이지를 이동을 시킬 때 네.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돌기 시작하면서 스토리지 내부 백엔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백엔드 쪽에서 이제 그런 잡이 이제 발생하는 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시작 시간과 네. 종료되는 시간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배치 잡이 돌아가는 시점에 뭐 추가적인 부하가 일어나서 이런 어떤 이제 티어 간의 이제 페이지 이동이 I/O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런 어떤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그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개칭화 시킨 건 이해가 됐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일반 하드 디스크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패스트트랙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옵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뭔가 우리가 스마트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예, 이거는 이제 SSD에 그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 네. 이제 스피닝 디스크, 하드 디스크 하드디스크. 타입의 네네. 저희가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그 옵션 라이센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하드 디스크에 써지는 데이터 트랙을 네. 바깥쪽 트랙에다가 핫 컨텐츠, 핫 블럭을 위치시키고 콜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콜드 데이터들은 이제 그 트랙의 안쪽으로 이제 빈도수가 높은 예. 거를 이제 바깥으로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세스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되는 이제 활성 영역으로 그것들을 자꾸 디스크 트랙의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드 디스크 성능의 가장 큰 그 요소가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시크 타임이라고 하는 그렇죠. 해당되는 트랙에 해당 블럭을 찾아가는 데까지 걸리는 이제 시간이거든요. 핀 헤드가.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개별 하드 디스크 레벨의 트랙 관리를 통해서 한 20% 정도의 어떤 성능 향상, 뭐 하드 디스크인 경우에 그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이 역시도 뭐 당연히 디스크 타입이라든가 레이드 타입에 따른 어떤 그 티어 계층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트랙을 활용하는 형태의 티어 네네. 구조로 이제 같은 저희 스토리지 계층화라고 하는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화해서 하는 거죠? 예, 네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저 퀴즈 낸 게 뭐 SSC, MLC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플래시 디스크도 보니까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따라 이것도 계층화 시키는 거겠죠? 그 장표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스토리지 계층화라고 하는 티어링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제 스토리지인데요. 대래 이제 컴펠런트라고 하는 스토리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타입별, 디스크 타입별, 뭐 레이드 타입별, 레이드 10과 5 간의 티어, 또 디스크 트랙에 대한 일반 스피닝 디스크의 트랙 그 티어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플래시로 구성하는 경우에 이 대래 컴펠런트라고 하는 스토리지에 플래시로 구성하는 경우에 플래시로만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SLC와 MLC 두 가지 서로 다른 타입의 네. 플래시 디스크 간의 티어 1, 티어 2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경우에 일반 스피닝 디스크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플래시 디스크에 부가적으로 장착해서 티어 3가 구성이 되면 기존의 플래시 영역에서의 티어 1, 티어 2가 일반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는 티어 3 영역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네네. 플래시 디스크와 일반 하드 디스크를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형태의 티어 구조가 이제 지원이 됩니다. 네,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죠? 예, 네네. 맞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SSD의 두 가지 다른 타입인 SLC와 MLC의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LC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싱글 레벨 셀이라고 해서 그 랜드 플래시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용어들이 있지만 네. 그 각 개별 메모리 셀에 플로팅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전자를 흘려보내면서 그 원비트를 0 또는 1로 이제 셀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 정보를 이제 저장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네. ML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비트 0, 0, 0, 1, 1, 0 또는 1, 1. 그래서 실제로 SLC에 비해서 MLC는 2배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저장을 할 수 있지만 2배에서 4배 가까운 데이터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라는 게 이 SLC와 MLC는 당연히 이제 낸드 플래시이기 때문에 최대한 쓸 수 있는 라이트를 해서 그 해당되는 메모리 셀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좀 이야기가 좀 깊어지는데 SLC 같은 경우는 한 10만 회 정도, MLC 네. 같은 경우는 한 3천에서 10,000 회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수명 같은 경우에 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MLC 같은 경우를 보통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MLC는 당연히 저장 용량이 많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성능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MLC가 이제 보통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SLC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고 그렇긴 하지만 성능이 기본적으로 리드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둘 다 이제 그레이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MLC 대비 한 2배 정도, 네. 최대 한 2배 정도. 라이트 퍼포먼스는 최대 한 20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트에 대해서는 실제로 MLC에 비해서 SLC가 월등히 성능이 높기 때문에 성능 관점에서는 사실은 SLC가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단위 디스크의 용량이 적음에도 오케이. 불구하고 자, 그럼 많이 우리가 그 현실에서 실제 우리가 현업에서 어떤 분야가 이렇게 라이트가 많은 분야가 어딜까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그 장표가 네네.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네. 기업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OLTP 데이터도 있고 뭐 VDI도 있고 또는 뭐 DW도 있고 뭐 일반적인 DB의 이제 그 인덱싱 영역을 저장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 워크로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를 VDI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워크로드의 성격이 90% 이상이 라이트, 그렇겠네요. 그것도 랜덤 라이트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워크로드에는 플래시를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MLC보다는 SLC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라이트 쓰기 성능이 훨씬 높은 SLC 타입의 디스크로 구성하는 게 이제 권장사항이라는 네네. 거죠. 오케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뭐 거의 이제 90% 이상이 랜덤 리드 잡 위주인 경우라고 하면 굳이 용량이 적고 비싼 SLC보다는 뭐 용량이 크고 뭐 리드 성능은 거의 뭐 비슷하거나 네. 한 50% 정도이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용량적인 메리트가 있는 MLC를 MLC 도.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구성을 네네. 해서 어떤 다양한 SLC와 MLC를 혼용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해주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라이트 영역에 대해서는 SLC가 처리를 해주고 리드 쪽에 대해서는 MLC에서 처리를 해주는 방식을 티어 구조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면 네네. 기본적으로 성능과 용량과 또 어떤 전체적인 워크로드를 최적으로 워크로드 성격에 맞게 제품 구성을 할 수 있는 안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벤더들도 똑같이 이제 플래시 디스크 쓸 것 같은데 컴펠런트하고 다른 벤더들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벤더 스토리지들은 보통은 이제 그 단일 타입의 플래시로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SLC면 SLC, 그쵸. MLC, MLC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SLC 모델의 라인업이 있는 뭐 특정 벤더 같은 경우에는 SLC가 하이 퍼포먼스 모델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MLC로 구성하는
뭐 하이 캐퍼시티 라인업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라인업으로 분리해서 그 제품 라인업을 가져갈 만큼 SLC로만 또는 MLC로만 이렇게 제품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고객의 선택을 뭐 성능이 더 우선이면 SLC 모델을 쓰고 뭐 용량이 우선이면 뭐 MLC 모델을 쓰고 이렇게 이제 취사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컴펠런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SLC와 MLC를 하나의 스토리지 내에 혼용해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요구하는 용량과 요구하는 성능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구성이 가능해서 자동으로 최적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때에 따라서 한 80%까지도 굉장히 이제 저렴한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플래시 옵션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낭비되는 또 어떤 스토리지 그런 게 없겠네요, 아무래도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요즘 또 보면 이게 이런 워크로드들이 뭐 때때로 막 변하잖아요, 그죠? 예. 어떤 특정 워크로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타입의 워크로드들이 혼합되니까 예. 그럴 때는 이게 되게 이런 거 이렇게 컴퓨터처럼 해야지 일일이 그때마다 이거 이 스토리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 구성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고 원하는 때에 추가적인 워크로드에 따라서 뭐 리드 쪽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용량이 큰 뭐 MLC를 용량을 또 온라인 중에 이제 증설을 해서 그 네. 워크로드를 이제 대응을 하거나 뭐 분석해 보니 초기보다는 라이트 잡이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쪽의 성능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SLC를 단위 디스크 기본 저희가 이제 6개의 팩 단위로 이제 증설하게 돼 있어서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속하게 제품 구성을 이제 대응해서 이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제품이죠. 여기 예, 보이는 맞습니다. 게. 저희가 네네네. 이제 대략 컴펠런트에 이제 그 컨트롤러 외에 이제 디스크 확장 유닛 24개 SSD가 들어가는 이제 단위 디스크 유닛 확장 유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 지금 말씀해 6개 팩 예. 6팩으로 가는 거고 여기가 파란색 요게 SLC, 예, 요게 맞습니다. MLC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WI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라이트 인텐시브한 잡을 처리하기 위한 400기가짜리 SLC 영역의 SSD고요. RI가 이제 리드 인텐시브한 잡을 처리하기 위한 1.6TB짜리 MLC 타입의 SSD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구성은 저렇게 6개 팩 단위의 SLC 6개, MLC 6개를 기본으로 하고 네. 나머지 영역은 뭐 워크로드에 따라서 SLC를 더 넣든 네네. MLC를 더 넣든 네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하드디스크를 하드디스크를 집어넣을 수도 2.5인짜리 있고. 하드디스크를 넣든 뭐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이제 가능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이제 그다음 장표에 나오는 것처럼 예. 아무래도 이 유연한 이제 자동화된 이제 스토리지 계층을 하니까 아무래도 공간 세이빙이 엄청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 건 인정을 하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다양히 유연하지만 과연 그것들이 성능이 과연 그렇게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능이 과연 내느냐 이것이 그게 궁금한데 이 점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SSD가 만약에 이제 같은 용량을 가지고 보통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구매 과정에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팩터는 당연히 필요한 용량과 필요한 요구 성능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필요한 요구 용량과 필요한 성능을 가지고 스토리지를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사실은 뭐 벤더별 제품을 구성하는 거는 좀 떠나서 얘를 하드디스크로만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플래시로만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두 가지 옵션에 대해 이제 고객이 이제 그 결정해야 될 이제 상황이 될 텐데 사실은 성능은 플래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일반 스피닝 디스크의 여러 개의 스피닝 디스크를 구성한 것보다 플래시 자체가 성능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워낙 뭐 검증돼 있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플래시 기반의 성능은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하드디스크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일반 하드디스크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최대 저희 같은 경우에 145기가짜리 뭐 264개를 꽂아서 낼 수 있는 성능 정도를 네. SSD 플래시 디스크 24개 가지고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객들도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만큼 플래시의 성능은 일반 스피닝 하드디스크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그러면 이제 성능 뭐 그 스페이스 세이빙 해서 이제 전체 상면 비용 줄여주고 네. 뭐 레이턴시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심지어는 가격조차도 최근에는 워낙 많이 플래시 디스크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플래시 벤더들이 얘기하는 게 저런 그림입니다. 기존의 네. 하드디스크 기반으로 구성할 때에 비해서
용량 그 요구되는 용량 이상, 요구되는 용량 정도, 그리고 그 이상의 성능을 굉장히 적은 상면 비용을 가지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심지어는 가격조차도 저렴하게 이제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요즘은 이제 많이 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런 이제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메리트를 가져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LC와 MLC, 네. 그러니까 성능과 대용량 그 MLC라고 하는 플래시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구성하는 게 가능하면 더 많은 이제 베네핏을 갖고 올 수 있다.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해서 다 네.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된다면 진짜 뭐 성능, 상면, 가격까지 이렇게 다 훨씬 월등히 좋아진다면 요즘 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하드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는 스토리지는 다 대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러니까 뭐 시장 상황이 사실은 네. 이제 플래시가 시장에 들어오고 나니 꽤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플래시 제품들이 시장에 들어와 있고 스토리지의 그 신생 기업들은 대부분 플래시 관련된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일 정도로 사실은 플래시 솔루션이 굉장히 플래시 스토리지가 관련된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저런 경우를 처음에 이제 도입하는 고객들은 특정한 플래시로 이제 효용을 볼 수 있는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OLTP성 데이터라든가 뭐 네네. 인덱싱 용도라든가 뭐 올랩 이런 DW 뭐 이런 것들에 좀 특화해서 플래시가 워낙 로우 레이턴시에 하이 IOPS를 지원하는 형태의 이제 구성이기 때문에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최근은 사실은 그 영역이 굉장히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 다른 네네. 워크로드 환경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플래시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반 스피닝 디스크를 또 써야 되는 환경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피닝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미디어라든가 네. 어떤 높은 수준의 IOPS보다는 스루풋 기반의 굉장히 또 대용량 디스크, 장기 보관용 이런 쪽에는 플래시보다는 여전히 그래도 스피닝 디스크를 활용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이제 적절하게 이제 판단을 하고 구매하시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핵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래시를 기존의 외장 스토리지, 스피닝 디스크를 기반하는 외장 스토리지에 더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 영역에서 대안 중에 하나로 또 1순위로 고려하는 네네. 고객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자, 그럼 이제 잠깐 좀 더 약간 기술적인 거로 가서 아까 이제 그 페이지 논리적 구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이게 뭐 자동으로 이제 계층화가 되는지 그 이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하나하나가 A, B, C, D, E라고 되어 있는 하나하나가 네. 사실은 페이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 블록들이 모여져 있는 페이지,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데이터 하나하나가 이제 뭐 저장되는 단위라고 보셔도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컴파일러트는 데이터를 이제 페이지 단위로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데이터에 대한 블록들을 모아서 네네. 하나의 페이지로 구성을 오케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논리적인 단위로. 네. 그래서 만약에 A, B, C, D, E라고 하는 하나의 셋, 단위 네. 데이터 셋이 이제 라이트가 되면 기본적으로 파란색 영역 보시는 것처럼 이제 티어 1의 네. SLC 영역 티어 1의 레이드 10이라고 하는 쓰기 성능이 가장 빠른 SLC와 MLC에 비교했을 때 SLC가 쓰기 성능이 가장 좋고 레이드 타임만 놓고 보더라도 레이드 5와 레이드 10은 레이드 10이 5에 비해서 훨씬 쓰기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레이드 타입조차도 가장 빠른 레이드 10 영역에다가 저희는 무조건 라이트를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점선으로 이제 파란색 A, B, C, D, E가 네. 이제 그 점선으로 이제 네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해당되는 저장되어 있는 해당 데이터 세트인데 속성을 저희가 이제 리플레이라고 해서 스냅샷 저희가 네네. 찍으면 네. 그 스냅샷을 통해서 해당되는 데이터셋 영역을 읽기 영역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이제 히스토리컬 리드라고 해서 네. 원래 썼을 때는 레이드 10의 SLC 영역에 쓰지만 저희가 그 상단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차 MLC 녹색 부분 MLC 티어 2 네. 레이드 5 영역 그리고 특정 데이터 블럭이 수정이 돼서 만약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 블럭은 복구하지 않는 이상엔 억세스할 일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에는 티어 3의 뭐 예를 들면 레이드 6 영역 네. 이런 것들로 점차 낮은 티어로 이제 블럭들을 이동을 시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네. 최종적으로 특정한 뭐 데이터 셋을 읽을 때는 A, B, C2, D,
E1 뭐 이런 식으로 읽겠죠. 어찌됐든 읽기는 MLC, SLC, MLC에 MLC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용량의 MLC 영역에서 읽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MLC, 티어 2, 레이드 5 영역으로 이제 블록들을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실제 모니터링하는 UI 같은데, 예. 예.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뭐 녹색, 빨간색 이건 뭡니까 이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플래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뭐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쓰기 라이트를 기준으로 그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SLC는 뭐 10만회, MLC는 뭐 10,000회 정도 쓰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횟수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만 회가 되면 못 쓰는 겁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속성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느 순간 그 사용자 입장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수명이 얼만큼이 남았는지를 개별 디스크 단위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사실 10만 회면 SLC 같은 경우에 10만 회면 보통은 풀라이트 기준으로 약 한 30페타바이트 단위를 쓰는 그 정도의 데이터 양이고요. 네. 이거를 하루에 풀라이트를 계속 한다라고 해서 30회 이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사실은 5년 정도 이상을 쓸 수 있는 네. 그 수명이기 때문에 보통 실제 환경에서는 한 10년 가겠네. 10년 이상 이제 뭐 쓴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건 이제 얼만큼 자주 라이트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은 수명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개별 디스크에 이제 녹색 영역이 남아있는 수명 영역이고요. 네. 저게 90% 정도가 차면 사용자한테 알람을 주고 해당 디스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90%는 건 빨간색이 90%가 됐을 때, 녹색이 90%가 됐을 때. 빨간색이 90%까지 올라가면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수명이 10% 정도가 남았으니 네네. 그렇죠. 해당되는 플래시 디스크는 교체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노티스를 이제 네네. 그 알람을 이제 주게끔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간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기본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풀라이트 기준으로 최대 30페타를 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거의 하드웨어의 뭐 사용 연한까지 거의 가신다고 보셔도 뭐 특별 사용은 없는데 SLC고 그거는요. 그렇죠. MLC 같은 경우는 MLC 같은 경우는 그보다 당연히 수명이 짧기 때문에 짧다기 한 5분의 1? 10분의 1? 기본적으로는 수명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네, 10분의 1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L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트 횟수가 SLC를 집중적으로 쓰고 그렇죠. MLC 같은 경우는 옮겨지고 나서 리드 쪽에 어떤 인텐시브한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명은 적지만 보통 MLC 같은 경우는 최대 한 3페타바이트 정도의 풀라이트 기준으로 수명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년 정도 그 이상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명용 컨셉을 이제 인듀어런스라고 하나 보죠? 예, 인듀어런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내구 연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컴프레스 스토리지 확장성 같은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컴펠런트가 그래서 기존에 아까 제품 구성에서 보셨지만 디스크 확장 유닛 안에 24개의 디스크를 기본 이제 16개, 6개 팩 단위로 12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꽂게 돼 있는데 아까 보셨던 그림은 SC8000이라고 하는 저희 컴펠런트의 이제 상위 모델이었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이 플래시 솔루션조차도 좀 더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저희 라인업이 기존의 SC8000 라인업보다 RN 모델급의 이제 SC4000 시리즈, SC4020이라고 하는 모델이 저희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트롤러가 이제 2개 컨트롤러가 단위 지금 보시는 그림 2U짜리 단위 그 유닛 안에 이중화된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인터널 디스크를 24개를 꽂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용 컨트롤러 2개에 한 4U 정도의 사이즈 없이 기본 스타트를 이후에 컨트롤러에 내장되어 있는 단위 그 유닛 안에 디스크를 꽂아서 제품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사실은 더 저렴한 방식으로 제품 구성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SC4020이라고 하는 모델이 사실은 이게 약간 로우엔드급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기능이라든가 뭐 제품 구성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SC8000 상위 모델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확장성이 이제 최대 120개까지의 디스크를
장착하는 확장성이 일단 제약이 있고요. 뭐 인터페이스 포트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줄어들었지만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SSD와 HDD 하드디스크를 네네. 구성을 할 수 있고 2.5인치가 됐든 3.5인치가 됐든 다양한 형태의 뭐 1000rpm, 15000rpm, 7200rpm, 뭐 200기가, 400기가, 1.6테라 SSD 이런 다양한 구성 옵션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했고 또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오늘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잘한 분들한테 저희가 또 오늘 CJ 외식 상품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질문을 자, 게스트님께서는 이제 질문 잘한 분들 이따가 한 2분 정도 불러주세요. 네. 네. 자, 나기무님, SLC, MLC, SSD를 혼재 사용 가능한지와 가능하죠. 모든 저장 장치를 논리적, 가상화 볼륨으로 통합, 하나의 툴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스토리지 관리 툴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는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SLC와 MLC, SSD를 혼재해서 전체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가상화 기반의 전체 이제 논리적인 하나의 풀로 스토리지 풀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볼륨이라는 게 SSD에 뭐 SSD 영역만 쓰는 볼륨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 풀 영역 안에서 볼륨을 만들면 그 볼륨 자체는 SSD와 일반 하드디스크 영역에 걸쳐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페이지 단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유 스토리지 풀을 SSD와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풀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어 있고 관리 툴은 저희가 별도의 비용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아까 잠깐 그림 모니터링에서 보여드렸던 뭐 저희 시스템 그 센터라고 하는 웹 기반의 어떤 툴이 있고요. 또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라고 하는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뎁스 있게 여러 대의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데 성능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뭐 관리 툴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네. 예. 김수열님, SSD의 성능을 검토할 때 IOPS, 레이턴시, 대역폭을 주요 요인으로 보게 되는데요. 델에서는 타사에 비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요? 세 가지 팩터에 관해 좋은 측정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SSD 성능 당연히 높은 수준의 IOPS, 기본적으로 SSD는 보통 저희가 사이징을 할 때 뭐 IOPS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업체마다 이제 그 SSD를 제조하는 제조사가 이제 얘기하는 IOPS가 있고 뭐 사이징하는 벤더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보통 2500 IOPS, 보통 15000rpm 하드디스크 2.5인치짜리 하드디스크를 기본 220 IOPS 정도의 개별 디스크 하나 보는데 보통 SSD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2500 IOPS 그리고 SLC는 한 3500 IOPS 이 정도로 저희가 사이징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외장 스토리지로서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때보다 보통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서브 밀리세컨드라고 하는 밀리세컨드 이하 단위의 목표 레이턴시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합니다. 대역폭은 사실은 어쨌든 뭐 대역폭은 스토리지와 이제 외장 스토리지와 서버 간의 어떤 대역폭이고 단위 그 IOPS, 그 단위 블락 사이즈에 대한 사이즈가 뭐 커지면 뭐 대역폭조차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IOPS일 경우에 뭐 상관관계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역폭에 대한 정확한 뭐 절대값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IOPS와 레이턴시 전체적인 스루풋 기반의 성능 이거를 이제 주요 요인으로 보는 건 맞고요. 저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기보다는 당연히 플래시 디스크는 높은 수준의 IOPS와 낮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방안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기본적인 뭐 벤치마크 툴 같은 것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아이오존도 쓰고요, 뭐 DB 쪽 SQL IO도 쓰고요, 뭐 윈도우 환경에서 IO메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냥 그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메일 어드레스. 예, 네. YEUN YEUN GU GU
예, 언더바 언더바 CHUNG입니다. CUNG 델닷컴 맞죠? 예, 맞습니다. YEUN 예. GU 예. 맞죠? 예. 언더바 정 맞죠? 예, 맞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제가 정영구 부장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다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요. 나중에 또 추가 정보라든지 또 구체적인 것들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철님께서 SLC, MLS 외에 기업용으로 eMLC가 얘기되고 있는데 MLC와 eMLC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보통 MLC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업용 스토리지 사용하는 건 다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 MLC라고 해서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기업용 스토리지,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에 사용하는 MLC는 다 이 MLC입니다. 아, 이 엔터프라이즈 있잖군요. 예, 엔터프라이즈의 약자입니다. 최동주님, 패스트트랙 기술에 의해서 재배치된 작업이 잦아지면 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내부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트랙별 어떤 데이터 블럭을 이동시키는 거나 서로 다른 디스크, 낮은 티어로 이제 해당되는 페이지들을 이동시키는 거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프로그레션이라는 용어를 저희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데이터 프로그레션이라고 하는 그 특정 시점에 저희가 백엔드에서 도는 프로세스에 백엔드 프로세스 잡에 의해서 저희가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그 환경에 맞게 그런 작업들이 백그라운드 잡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을 좀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프로덕션 I/O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트랜지션을 일으키도록 설정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로그레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가적인 워크로드가 리소스가 스토리지가 사용하는 리소스가 전체 그 프로덕션 워크로드에 영향을 줄 만큼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줄 만큼의 워크로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상세한 기술 자료를 보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 정도 수준의 부가적인 리소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워크로드가 프로덕션 I/O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방식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네. 자, 다음에 김윤철님, 플래시 스토리지를 혼용으로 구성하여 최적의 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장시간 사용 시 수명의 단축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플래시 스토리지 혼용 구성은 저희 최적의 성능 구성을 만족시키는 거 맞고요. 근데 장기간 사용해서 수명이 단축되는 거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플래시, 낸드 플래시가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구조적인 구조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 업체마다 예를 들어서 라이트 할 수 있는 횟수를 줄이거나 이런 방법을 찾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나 샌디스크나 마이크론이든 웨스턴 디지털이든 HDSD든 이런 도시바든 이런 이제 플래시 이 SSD를 제조하는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디스크의 그 구조상의 이제 한계인 겁니다. 네네. 예. 네. 자, 이 질문은 약간은 오늘과 합주하지만 그래도 질문하셨으니까 황은라님, 현재 우리 회사는 5만 명이 넘는 PC 유저들의 정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를 감사에 적용할 방법은 없는지요? 이건 저희 쪽 세션 네네,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유시도님, 중소기업에서 백업 이중화로 이용하고 싶은데 백업이나 복구 속도로는 기존 스토리지보다 얼마나 빠른지요? 근데 아시겠지만 플래시 디스크를 사용하면 당연히 그 스토리지의 성능이 예. 미세먼지 때문에. 네네. 여러분 여기 스튜디오 아닌데 그래도 미세먼지 해가지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디스크의 성능이 사실 백업이라든가 복구 속도라든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백업 속도나 이런 것들은 그 백업 디바이스라든가 백업 방식에 따른 예를 들면 네트워크 구간을 쓰는 백업 방식이냐 기본적으로 다이렉트로 백업 디바이스 쪽으로 백업하는 방식이냐, 어떤 대역폭의 부분, 그리고 백업 장비가 실제로 이제 백업 디바이스가 지원할 수 있는 성능, 이런 것들에 사실 디펜던시가 오히려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치규님, 업계 동급 최초로 다양한 플래시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사 플래시 솔루션 대비 대래 데이터 집약적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특장점이 궁금합니다. 대래 데이터 집약적인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특장점이 궁금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워크로드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타입의 SLC와 MLC를 혼용해서 구성할 수 있다는 방식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SLC와 MLC의 특성이 라이트와 리드 I/O 워크로드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가지고 어떠한 성격의 워크로드냐에 따라서 그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디스크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워크로드를 분석을 하고 또는 사용 과정 중에 워크로드가 특성이 이러이러하다면 거기에 맞는 형태의 옵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김수현님께서 SLC, MLC를 함께 TO 구성했을 때 실제 SSD 수명의 핵심이 되는 라이트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델만의 자체 방안의 솔루션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저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쨌든 데이터가 라이트가 되어야 되는 거를 디스크가 받아줘야 되는 거는 그것 자체 횟수를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네네네. 워크로드가 있으면 당연히 스토리지가 받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횟수 자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디스크 SSD 내에 뭐 예를 들면 라이트 횟수나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그 SSD 팩터들이 있죠. 뭐 트림 기술이라든가, 뭐 가비지 컬렉션이라든가, 뭐 ECC 에러 코드 커렉션이라는 기능이라든가, 또는 플래시 내에도 캐싱 기능이 들어가 있다거나, 또는 뭐 스마트 정보를 보관하는 부분들이라거나 이런 기술들은 뭐 나름의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 저희가 사용하는 플래시 디스크 기반에서 우수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이도현님께서는 기존 델 제품과 다른 벤더사와의 호환성 및 연계는 어떤지요? 호환성, 다른 스토리지와 뭐 호환성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델 스토리지와 다른 벤더사의 스토리지와의 호환성은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뭐 벤더의 그러니까 벤더를 서로 이제 그 디펜던시 없이 해주는 가상화 기반의 장비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스토리지 간의 호환성을 물어보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네. 뭐 다른 인터페이스, 다른 어떤 뭐 인프라의 어떤 뭐 스토리지로서의 지원하는 뭐 다양한 호환성 이런 것들은 일반 저희가 갖고 있는 델 스토리지 솔루션이랑 동일합니다. 네네. 뭐 어떤 OS 플랫폼이든 뭐 어떠한 서버 기반이든 어떤 인터페이스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니파이드 컨셉이 있기 때문에 NAS로도 활용이 되거나 또는 아이스카시 또는 네네. 파이버 채널 기반 뭐 다양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한성희님, 일정 기간 동안 티어 간 데이터 전송 속도나 로직에 의해 최적화되고 있다는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요? 또는 이에 대한 결과로 조건 수정이 가능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구성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그 장표에도 저희가 오른쪽에 그 성능 그래프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백엔드에서,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쪽 서비스 쪽 그 트래픽이 아니라 스토리지 내부에서 티어 간 이동하는 거에 대한 어떤 트래픽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디스크 구성에 대한 배치라든가 아니면 그 백엔드 쪽의 전송 속도가 이런 것들이 실제 프론트엔드에서 일어나는 워크로드를 충분히 수용할 만큼의 어떤 그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개별적인 커스텀 프로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구성을 바꿀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무조건 라이트를 티어 1에 레이드 10에다 쓰게가 디폴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뭐 원하는 환경에 따라서는 레이드 타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시에는 SSD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티어 3에다가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해서 부어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프로파일을 가지고 커스텀 프로파일 가지고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과 그 코렉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유미호님, 혹시 델 제품 중에서 간혹 파워 모듈이나 팬이 듀얼이 아닌 스탠드 얼른 형태가 있던데 이번 제품은 하이엔드급용으로 사용 가능한 거죠? 예.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SC 8000 모델과 SC 4000 시리즈 모델 두 가지의 컴펠런트가 이제 저희가 갖고 있게 돼 있는데 SC 4000이라고 하는 모델도 기본적으로 다 기본 이중화되어 있고요. 팬, 파워, 뭐 아까 컨트롤러 이중화 뭐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조현치님, 만약 500기가의 볼륨을 생성 시 계층 간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00기가의 볼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부 가상화된 스토리지 풀 내에 500기가라고 하는 볼륨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그 해당되는 볼륨은 SSD와 전체 그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영역에 기본적으로는 걸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볼륨의 데이터가 핫 컨텐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SSD 영역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네네. 그 볼륨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홀드 컨텐츠가 많아지고 액세스 빈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동으로 아래 티어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특정 볼륨이 특정 디스크 타입에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플루이드 플로팅 하듯이 이동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 이제 갖고 있는 그 계층화의 이제 컨셉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예. 네. 정규성님, SSD가 수명이 일반 디스크보다 짧다고 하던데 맞는 건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디스크, 하드 디스크는 수명에 대한 얘기를 물론 일반 디스크도 사실은 수명이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 디스크, 스피닝 디스크에다가 비트를 저장하는 정보 저장 방식과 SSD, 랜드 플래시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셀을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D는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플로팅 게이트에 그 높은 전압으로 이제 전자를 흘려보내서 전자를 채우면 그게 이제 0이라고 하는 디짓 쓰기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로직 자체가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10만 회 또는 아까 말씀드린 10,000 회 이런 식의 수명 제한이 일반 하드디스크와는 다르게 있는 겁니다. 네. 자, 김민구님. 예를 들어 VM웨어의 버추얼 SAN 같은 경우 SSD 용량은 하드디스크의 10% 이상을 권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델 같은 경우는 어떤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 VMware 쪽의 어떤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외장 스토리지의 티어 구성을 할 때 SSD 용량을 전체 용량의 뭐 10% 이상을 가져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권고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비슷한 권고사항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티어를 3티어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 성능의 90% 이상을 SSD가 내고 전체 용량의 10% 정도의 용량을 SSD가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트레이드오프하는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이징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관주님, 이퀄로직 어레이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무료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예, 뭐 이퀄로직은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루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100% 다 무료입니다. 복제가 됐든 스냅샷이 됐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뭐 특정한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센스가 됐던 뭐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복제라든가 리플리케이션을 위한 라이센스가 됐던 모든 소프트웨어가 100% 무료이고요. 업그레이드조차도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퀄로직의 특징입니다. 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주로 이제 컴펠런트 기반의 어떤 계층화와 플래시를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퀄로직에도 최근에 나온 PS610이라고 하는 모델에 저희가 플래시로만 구성되는 이퀄로직 모델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퀄로직 모델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여영님, 공개 가능한 레퍼런스와 기존 하드디스크 사용 대비 성능적, 비용적 절감 효과가 데이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레퍼런스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퍼블릭한 데서 공개해 드리기는 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메일 보내시면 되겠네요, 나중에. 예,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플래시, 그러니까 컴펠런트 플래시 그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네. 저희가 지난 컴펠런트 국내에서요? 국내에서요. 국내에서. 네, 오케이. 국내에서. 뭐 지난 저희가 컴펠런트가 출시된 지 이제 한 3년, 4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지난 몇 년간에 이루어진 저희 레퍼런스보다 최근 지난 한 6개월 해서 1년 정도 네. 이 정도 사이에 늘어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이라든가 아키텍처라든가 이런 특징을 저희 컴펠런트가 사실은 굉장히 잘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와 같은 형태의 컨셉의 제품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우선순위에서 이제 고려가 되고 있고 그런 그 대상 중에서도 컴펠런트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구성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지만 경쟁력 있는 가격 구성도 가능한 라인업도 추가가 되었고 이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늘어났습니다. 네. 행복하시겠습니다. 예. 네. 문경섭님, 관리용 GUI 인터페이스 외에 CLI 인터페이스도 지원되는지요? 그리고 연동형 API가 따로 개발되어 있는지요? 저희가 GUI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CLI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저희가 설치할 때는 CLI 기반으로 해서 해당 컨트롤러에 뭐 IP를 세팅하거나 뭐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CLI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운영 중인 상황에서 기본적인 모든 관리는 사실은 다 GUI 기반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컴펠런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제품 라인업 중에 하이엔드 그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저희
그 프리미엄 서비스를 포함이 되면 저희 그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포함이 되면 저희 본사 미국에서 직접 저희 컴펠런트를 들어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주기적으로 장애에 대한 시그널을 뭐 로그 수집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이 열어준다라는 전제 하에 리모트에서 접근을 열어준다라는 전제 하에 리모트 본사에서 직접 들어와서 컴펠런트의 컨트롤러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인터페이스는 본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CLI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API는 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하이퍼바이저 뭐 VMware나 이런 쪽에 뭐 그 VAI나 뭐 바사나 이런 것들 뭐 말씀하신 거라면 그런 부분들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쉘 뭐 이런 것들과 연동되는 부분들 다 기본적으로 스토리지로서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API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기무님, SSD 사용 횟수에 따라 유지 보수 비용이 바뀌는지요? 사용 횟수에 따라 유지 보수 비용이 바뀌지는 않고요. 유지 보수 비용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얼만큼 사용했는지가 뭐 당연히 이제 기본 워런티라고 하는 워런티 커버가 있을 거고요. 워런티 이후에 사용량은 뭐 매년 뭐 유지 보수 계약에 따라 책정되는 거지 사용 횟수에 따라서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허성현님, SSD와 하드디스크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사용할 때 최적의 사용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이제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라면 하이브리드 구성을 할 때 SSD의 용량이 굉장히 뭐 상대적으로 좀 많고 일반 그 스피닝 디스크를 좀 줄이는 용량 구성 비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SSD는 최소화하고 예를 들면 뭐 DB 트랜잭션의 인덱스 정보 저장 용도로만 한정적으로 뭐 일부 뭐 스왑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 뭐 한정적인 용량으로만 활용을 하고 전체적인 워크로드 중에 기존의 하이브리드형,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스피닝 디스크는 그대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비율은 굉장히 적어질 거고요. 대부분의 그 워크로드를 SSD가 담당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뭐 4테라짜리 대용량 디스크를 뭐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또 SSD 용량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환경이냐, 어떤 요구 조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현님, 빅데이터 분석용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메모리 DB와 연동 시 속도면에서 이득을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빅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더 많이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뭐 하둡 기반의 분산 처리를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빅데이터 용도라고 하면 저희가 물론 저희 플래시를 활용해서 단위 스토리지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워크로드가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개의 노드를 또 단위 스토리지 노드를 여러 개를 이제 확장을 하고 병렬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단위 스토리지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랑은 또 조금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박한진님, 하이엔드 스토리지의 스토리니 복제나 스냅샷, 라이터블 스냅샷 기능도 지원하는지요? 예, 기본적으로 복제 스냅샷 당연히 저희가 그러니까 컴펠런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펑셔널리티, 스냅샷 복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뭐 다양한 방식의 이제 스냅샷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스냅샷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펑셔널리티에 대한 제약 사항은 컴펠런트가 갖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올 플래시에서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플래시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들이 빠지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전체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가 가지고 가야 될 어떤 다양한 데이터 프로텍션에 관련된 기능들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현추님, 현재 이퀄로직을 사용 중이고 금년도에 가상화를 위해 도입 계획이 있는데요. PS620XV 한 대와 내년에 한 대를 추가할 계획인데 PS6210XV 두 대를 컴펠런트 한 대로 성능과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지요? 예. 굉장히 저희 제품에 대해 잘 알고 당연히 저희 걸 이제 쓰고 계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PS610이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이제 최근에 추가된 저희 이퀄로직 모델 라인업이고요. XV 15,000rpm 디스크를 장착해서 쓰고 있는 이제 도입할 계획이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퀄로직은 피어 스케일링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스케일아웃 방식으로 두 대를 구성하면 기존 한 대가 내던 용량과 성능을 곱하기 2만큼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XV 같은 경우에 15,000rpm 디스크 구성이기 때문에 24개의 디스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사이징 말씀드리면 대당 저희가 보통 한 4,000에서 뭐 5,000 IOPS 뭐 이 정도의 이제 IOPS 성능을 낸다라고 하면 두 대 기준이면 뭐 최대 한 뭐 8,000에서 10,000 정도를 이제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성능을 낸다라고 했을 때 컴펠런트 한 대로 그 정도의 성능을 커버할 수 있는지요. 당연히 컴펠런트는 어떤 디스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뭐 달라질 수 있는 얘기지만 SSD로 구성해서 용량이 아니라 성능만 놓고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D 디스크 하나가 2,500 IOPS라고 하면 보통 5개의 디스크면 10,000 IOPS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하스피어 디스크 빼고 나면 보통 한 6개의 디스크를 가지고 IOPS만 놓고 보면 15,000rpm 디스크 48개가 낼 수 있는 IOPS를 플래시 디스크 5개가 낼 수 있는 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필요한 용량이 XV 어떤 디스크 타입을 쓰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일반 스피인 디스크랑 이제 혼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하는 게 이제 필요하신 거죠. 네. 자, 김수열님, SSD와 HDD 하드디스크를 함께 구성해서 사용할 때 레이드 구성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요? 백업 및 복구를 고려하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레이드 구성은 동일하게 SSD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플래시 디스크 기반이기 때문에 레이드를 가지고 폴트난 디스크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레이드 정책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SSD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라이트 영역과 리드 영역으로 분리가 돼 있고 권장은 라이트 영역은 미러 구성하도록 돼 있고 리드 쪽 MLC 영역은 뭐 리드 퍼포먼스는 미러와 5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용량 효율성이 높은 레이드 5로 구성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하드 디스크를 포함해서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티어 3 같은 경우는 또 뭐 대용량 디스크로 구성하는 경우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그 멀티 페리티 디스크를 구성할 수 있는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 이제 더블 폴트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레이드 6로 뭐 가이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권고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필요한 경우에 커스텀 프로파일을 통해서 레이드 타입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추가적인 질문이나 정보 같은 것은 나중에 그 정부장님 아까 이메일 어드레스에 다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질문 하신 두 분만 좀 불러주시죠. 두 분. 네. 질문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김수열님, 네. 님 하고요. 네. 아까 중간에 한정희님인가요? 한정희님인가? 한성희님. 한성희님. 예. 자, 김수열님하고 한성희님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그다음에 핸드폰, 주소, 이름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고요. 나머지 설문에 계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저희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대내 컴펠런트라고 하는 스토리지가 굉장히 많은 지금 레퍼런스를 만들고 있고요. 요구되는 어떤 다양한 그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 구성이 굉장히 유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스트를 좀 다운시키면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아키텍처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워크로드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언제든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제품 설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뭐 중간에 그 4000 그 새로운 모델이 나온 거잖아요. 예, SC 4000이라고 하는 이게 더 지금 이렇게 뭐 최근 6개월간 되게 많이 이것이 시장 수요가 늘어났다는데 그것이 더 가속화시키겠네요. 예,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렇게 될 거를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선택 고객 입장에서 보면 더 다양한 선택의 옵션이 더 늘어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 잘 보내시고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